네, 반갑습니다. 예, 자, 평가단 11회차 풀이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법원 경매 대리업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보실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기억에 갑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자, X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임차인 세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1년을 약정했을 때 법에 보장된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차인 청구. 임차인은 뭐라도 주장할 수가 있다 하셔야 되고, 자, 니은에 임차인이 주택에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마친 그 날과 제3자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자, 주택은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주는데 그 대항력을 그날 안 주고 그 다음날 줍니다. 이길.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같은 날의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누가 우선합니까? 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밑에 임차권이 들어가요. 대항력 자체가 그 다음 날에 발생되니까 우선 변제권도 대항력이 발생되는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저당보다 후순이니까 저당보다 후순이면 말소 기준보다 후순이니까 어차피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이것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맞네요. 그죠? 최우선 변제권. 주택에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에 들어가서 3,700까지가 최우선 변제, 최우선 배당이 될 텐데 배당 금액이 만약에 4천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 밑에 임차권이 있다면 선순위 저당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권을 3,700을 4천 중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를 세치게 해서 제일 먼저 받기 때문에 배당 금액의 2분의 1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가지고 만약에 배당을 한다면 배당금이 4천밖에 없다면 소액 임차인이다 하더라도 이때는 3,700이 아니라 2분의 1로 제한되니까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리얼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요. 끝날 때 아무 말이 없어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고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서로 묵시적으로 다시 2년간 갱신이 되죠. 2년 갱신되면 임대인은 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 청구,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 통보 나간다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해지 통보가 도달되면 3개월 후에 해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이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차인 청구기니까 임차인이 언제라도 나간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답은 2번에 2개. 자, 2번 문제 가실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중개하면서 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대항력.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안 주고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길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2번. 임차인이 차임 감액 깎아주세요. 차임을 깎아주세요 할 때는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보증금이든 월세 차임이든 올릴 때는 5% 제한을 받지요. 1년에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깎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깎는 것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니까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를 초과해서 깎아주세요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2번 정답. 자, 3번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소멸된다. X가 되겠죠?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니까 거기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죠.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받기 전까지는 주택임차인도 임대차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존속시키니까요. 계속 그 집에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상가일 때는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부당 이득은 해서는 안 되니까 월차임이 있다면 월차임은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그대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대로 존속이 된다는 거. 자, 4번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고, 자,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한 겁니다. 무단 전대차가 아니라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X 거절할 수가 없다 하셔야 되죠. 자, 임차인에게는 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하죠.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 못하죠. 갱신하자, 갱신되고, 갱신하자, 갱신되고, 갱신하자, 갱신되고, 원계약을 포함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상가는 계속 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을 텐데, 정당한 사유가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상가는 몇 기가 연체가 되면, 3기가 차임이 연체가 되면 갱신 요구를 거절을 임대인이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잡고 파손시켜요. 그때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 무단 전대차거든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을 때 그때는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허락을 받고 전대차를 했으니까 갱신 요구가 거절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하셔야 되고, 자, 5번. 2기 차임액에 다르도록 연체가 됩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X. 주택일 때 2기이고요. 상가는 무조건 몇 기다?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가 돼야 됩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그냥 외워주셔도 되는 겁니다. 주택 2기, 상가 3기. 상가인데 2기가 나오면 무조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가봅니다. 상가임대차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이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일정한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전면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것인데, 이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거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한 환산 보증금이 서울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9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이 9억 이하일 때 상가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되어요. 그렇죠. 그래서 9억을 초과한다. 우선 변제 없지요. 당연히 최우선 변제도 없어요. 등등등. 등기 명령 신청제도 인정이 안 됩니다. 최단 존속기간, 최소기간 1년 보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적용되지 않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 같은 것은 인정해 주죠. 대항력, 대권보계, 세표 이렇게 보호되거든요. 대항력, 권리금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3기가 연체가 되기 전까지는 일방해지 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에 9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랬을 때는 확정일자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가 않는다. 1번이 정답 되겠어요. 자, 2번 지문요. 등기 명령 신청 제도 요거 뭐지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 상가 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든 전부든 반환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면 대항력 깨져버려요. 그냥 이사 가버려요. 대항력 깨지면 확정일자 있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 깨져요. 소액 보증금일 때 최우선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사 가시지 마시고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인데 집주인, 상가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요, 보통. 그래서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단독으로 등기하라는 명령을 해주세요.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면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소액일 때 최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기존에 있었다면 이사 가더라도 유지가 되고 기존에 없었다면 등기되면 새롭게 취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 있다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등기 명령을 왜 신청했나요? 종료됐는데 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되고 이사 간 거거든요. 보증금 안 돌려줘서 등기 명령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선이행이 돼야 되느냐?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주고 등기를 말소시켜 달라 해야 되죠. 보증금 돌려주는 것이 선이행이 될 의무다. 마찬가지로 등기할 때 비용도 임대인에게 당연히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등기 비용뿐만 아니라 등기 신청에 소요된 비용 있죠. 그것까지를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주인이 잘못했거든요. 주인이. 오케이. 그래서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셔야 되겠고요. 자, 3번에요. 전차인은 갱신요구청구권 행사기한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전대차가 됩니다. 무단 전대차가 아니라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 전차인 같으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못 할 수 있다. 대위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없다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적법한 전차인 같으면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할 수 없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인사를 잘해요. 상가에서 썼어요. 인사를 잘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뭘 준다? 대항력을 줘요. 대항력. 누가 주인이 바뀌든지 간에 제3자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다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는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에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지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4번 X. 5번. 존속기간을 6개월 약정하면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최소 기간 1년은 임대인은 1년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인데요. 그렇죠? 자주 또 안 보고 그럴 땐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반복해서 봐주시고,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권리금 보호인데요. 주택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없는 것이고 상가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임대차 끝나기 6종 세트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권리금 보호 기간인데, 요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요, 그렇죠?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주고받는 약정을 하게 되면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 돼요.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들어오면서 얘한테 권리금을 줘서 얘는 권리금 받고 나가거든요. 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받고 나가는 권리금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얘가 데려온 애하고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들도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고, 또는 얘가 무자력자, 얘가 데려온 애가 권리금 줄 돈만 있고 보증금 월세 줄 돈이 없다. 무자력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할 우려가 있다. 또는 요 건물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등등,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얘가 데려온 애하고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얘가 데려온 애하고 계약을 해줘야지 얘한테 돈 받고 나간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얘를 거절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금 행사를 방해했을 때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를 해줘야 될까요? 둘이 했던 약정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높은 걸로 준다고 하게 되면 둘이 하는 약정 권리금을요, 통정 허위 표시 비슷하게요, 둘이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짜가지고 종료 시 권리금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약정했다 하게 되면 그 돈을 임대인이 높은 가격을 준다면 그 돈을 줘야 돼요. 그 돈을 여기서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걸로 기준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둘이 했던 약정 권리금하고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것을 손해배상해 주게 되면 얘가 데리고 온 애하고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권리금 줘서 보내버리면 돼요. 안 그러면 권리금 주기 싫으면 얘가 데려온 애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보실게요.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그러한 약정 계약을 말한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1번은 O. 자, 2번. 임대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6종 세트가 권리금 보호기간이거든요.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예전에는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3종 세트였다가 최근에 개정되었죠. 그래서 6종 세트로 권리금 보호기간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3종에서 6종까지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가 권리금 보호기간이 됩니다. 그때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번도 맞는 말. 자, 3번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죠? 자기가 데려온 애하고 계약을 하세요. 그럴 때 얘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데려온 사람인데요. 나한테 권리금 주기로 했고요. 얘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임차인의 의무 다 이행을 할 거고요. 보증 월세 줄 돈도 있어요. 이거 다 정보를 제공을 당연히 해줘야 되죠. 자,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겠죠. 뭐 어쩌라고 물어주는데 당연하지요. 자, 5번에 위 사의 경우 손해배상에 얼마 물어주느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둘이 했던 이 약정 권리금 하고요.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높은 금액을 넘어야 된다. 아, 너무 셉니다. 너무 세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높은 금액을 넘어야 된다. 너무 셉니다. 그래서 5번을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에만 있는 제도가 권리금 보호 제도이니까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부터는 이제 법원 경매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하기로 결정했어요 하고 등기를 해서 공시를 하고, 또 채무자 등에게 당신 집 경매합니다 라고 발송 도달을 시켜주는데,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법원에서 경매하기로 했어요. 개시 결정하고 등기도 하고 송달도 하는데,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에서 법원에서 물건을 뺏어버리는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등기가 되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X. 등기든 송달이든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뺏어서 이것을 팔죠. 팔아서 돈으로 환가,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1번 X. 자, 2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는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되더라도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X 소멸이 됩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와서 경매하기로 등기가 되거나 발송 도달이 되면 압류가 생기거든요. 법원에서 뺏었거든요. 뺏었는데 은행빚을 갚아버리고 경매 신청을 취소시켜버리면 뺏긴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관념상으로 뺏겼다가 경매 은행빚 갚고 취소시켜버리면 뺏겼던 게 다시 돌아와요. 풀려버려요. 그래서 압류가 소멸된다 하셔야 됩니다. 경매 취소시켰는데 소멸되지 않는다. X. 자, 3번. 농지에 대한 경매 시 농지증을 매수 신고 입찰할 때 제출해야 한다. X. 자, 농지가 경매장 나왔을 때에 농업인인지 증명이 되어야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요. 그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느냐? 매수 신고하는 입찰 날짜가 아니라 당일날 1등 되고 1주 내로 잡히는 매각 결정길, 허가 불허가 결정하는 요 결정길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매각을 했는데 그날 자기가 꼴똥됐다. 농지 입찰인데 꼴똥됐다. 그러면 농지증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할 필요 없어. 1등 되고 1주 내에 10월 17일이다 하게 되면 그날에 허가 불허가 결정하거든요. 결정하는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면 허가 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자, 4번요. 입찰할 때 보증금요. 매수 신청 가격의 10%가 아니라, 그죠?
자기가 쓴 가격, 원하는 가격의 10%가 아니라 저 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저 물건값의 10%입니다. 계약금은 물건값 10%예요. 그래서 물건 최저 매각가,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대금, 이것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예컨대 감정평가를 했더니 10억이 나왔다. 그럼 법원에서 우리는 이 물건을 10억 밑으로는 못 팔아요. 최저가가 10억이에요. 이렇게 법원에서 제시를 하는 가격이 최저가예요. 요 최저 가격의 몇 프로가 10%가 뭐가 들어가느냐?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가격 10분의 1이 아니라 요 최저가의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는 걸 찾아라 그랬거든요. 5번밖에 없네요. 그죠? 5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자, 1등이 되었고 당일날 1등을 해서 허가 결정을 딱 받았어요. 그렇죠? 항고가 없어서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법원에서 한 달의 기한을 주네요. 그 기한 내에 돈을 다 내면 돼요. 한 달, 이달 말까지 돈 내라 라고 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 기한까지, 그죠? 돈을 내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을 딱 정해서 1등한테 이달 말까지 돈 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인권이 있다. 그러면 차순위 대기자야. 그날까지 1등 요 매수인이 돈 못 내면 너가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쓴 가격으로 물건 가져갈 거요. 요 날까지 얘가 돈 내는지 안 내는지 너는 지켜보면 되는 기요 하고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통지하고 매수인은 최고가 매수인 1등을 얘기합니다. 1등은 그 기한까지 돈을 내야 돼요. 그 기한까지 돈을 못 내면 물건을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럴 때는 차순위자가 물건을 허가받고 가져가는데 차순위자가 없다면, 차순위 대기자가 없다면 법원은 다시 재경매, 재매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은 그 기한까지 돈 낸다. 5번 정답이 되겠어요. 자, 6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경락대금을 다 내요. 그럼 돈 다 내는 순간에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사무관이 등기소 촉탁을 해야지 소유권 권리를 취득한다. X가 되겠어요? 1번 틀렸어요. 경매는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하는 거. 오케이. 자, 2번 시험 많이 나옵니다. 판사 허가 결정에 감히 항고를 해요.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합니까? 그래서요, 매각대금, 최고가로 매각된 대금의 10%를 항고 공탁금으로 걸어야 됩니다. 요 기각되면 채무자나 소유자일 때는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허가에는 함부로 항고하지 마시고, 자, 결정기일은 매각 물건 판날로부터 1주 내로 허가 부르가 결정을 할 거고, 매각 방법 3가지 있는 거고요. 자,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니까 항상 소멸이 되게 됩니다. 다 맞는 말. 1번 하나가 X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권리 분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권리 분석은 간단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잡아서 요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살아서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고요. 기준보다 후순위 권리는 그대로 다 경매에서 소재가 될 거고, 말소 기준 권리도 그대로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요 말소 기준 권리는 기본적으로 외워 주시는 겁니다. 저당, 건저당, 압류, 감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기준 권리가 한 부동산 위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최선순위 권리가 최종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준보다 선순위 인수, 기준보다 후순위 소멸, 기준 권리 항상 소멸 원칙. 그런데 예외가 있죠. 기준보다
선순위 권리, 인수되는 권리인데 이 중에서 전세권이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인데 얘가 예외적으로 무엇을 요구한다?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나 돈 받고 이사 나갈래요.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배당 받고 이사 나가죠. 이사 나가면 그때는 뭐가 된다? 소멸될 거고 기준보다 후순위는 다 소멸되는데 단 그렇죠. 예외가 있죠. 시험에 잘 나오는 유치권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다른 기준보다 후순위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살아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보실게요.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신청을 하던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신청을 하던 가압류가 경매 신청을 하든 누가 신청한지는 따지질 않습니다. 권리 분석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후순위 저당이 신청했다 했을 때 선순위 저당권은 말소 기준권리가 되거든요. 기준권리는 항상 소멸됩니다. 소멸되면서 자기보다 약한 후순위 잘도 다 데리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멸되지 아니한다 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청하든 저당권은 말소 기준권리니까 항상 소멸된다는 거. 자,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 X. 2번 저당보다 선순위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권리가 된단 말이에요. 저당도 있고 담보가등기도 있다. 담보가등기가 선순위다. 담보가등기 밑에 저당이 있다. 말소 기준 포함해서 다 죽어버려요. 어차피 기준권리가 다 죽어. 그죠? 소멸되지 아니한다. X. 자, 3번.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은 저당에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저당보다 세다. 저당에 이긴다. 이기니까 자기보다 후순위한테 대항하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걔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당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번의 전세권이고 2번의 저당권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보다 더 세다. 기준에 대항할 수 있다. 저당에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대장보다 세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기준보다 선순위니까 낙찰자가 뭐라 된다?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전세가 무엇을 요구했다? 배당을 요구한 거예요. 이사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 받고 이사 나가버려요. 그러면 소멸이 되겠지요. 3번 정답.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문구가요. 그래서 이걸 외워주셔도 됩니다. 전세가 배당을 요구하면 그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돼요. 배당을 요구했는데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전세가. 그래서 전세가 배당을 했다 무조건 죽어. 이거 외우셔도 돼요. 전세 빼서. 전세빵 빼서 5만 전세 빼서 이렇게 전세 빼소 외우셔도 됩니다. 3번이 정답 되겠어요. 자, 4번 지문요.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유치권은 그렇죠. 기준보다 후순위다 하더라도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낙찰자가 인수 또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있다. 유치권을 떠안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인수 책임 때문에 공사대금을 누가 변제를 해줘야 된다? 낙찰자가 변제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채무자는 아니지만 인수 책임 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있게 돼요. 없다 했으니까 X가 되는 겁니다. 자, 5번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 단 하루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달 말까지 내세요. 이런 식으로 기한을 줘요. 그래서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 통지하고요. 그 매수인 낙찰자는 대금 지급 기일 그 단 하루가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이달 말까지 돈 내라면 이달 말까지 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고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세 빼서.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경매, 입찰, 대리를 업을 합니다. 등록한 개공인데 옳은 걸 찾아라. 1번 중개법 실무 교육을 받으면 경매 실무 교육이 면제된다. 여기 쓰죠. 중개 교육이 따로 있고요. 중개 실무 교육은 이빨이 세리하게 받는 것이고 경매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민사 집행법을 위주로 한 경매 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저거 받으면 이거 면제된다. X. 자, 우리 대리업자 등록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대리권의 범위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7가지 있죠. 보증금 대신 내주는 거. 의뢰인을 대신해서 보증금 대신 내주는 거 할 수 있죠. 떨어졌어요. 아깝게 떨어졌어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아까워요. 차순위 신고 대신해주고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대신하고 우선 매수 신고 2가지가 있거든요.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자, 그다음에 당연히 입찰표 써주는 것 대신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걸 할 수가 있어요. 7가지. 뽀뽀 차차 우선 입찰. 뽀뽀하자 차차하자 그러지 말고 우선 입부터 마찰해보자. 뽀뽀하자 아이 차차하자 뭐 뽀뽀냐 뽀뽀는 그러지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선 입부터 이렇게 마찰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매수 신고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우선 매수 신고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고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이거 2개 말고는 우선 매수 신고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하면 무조건 된다 하시면 돼요. 할 수 없다. X. 자, 그 다음에 3번요. 개공인은 대리행 할 때 매각장 집행본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요거 정답이죠. 사장님 직접 가셔야 돼요. 소공인은 못 갑니다. 보조님은 안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공인은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있어도 경매 대리 업무를 못 해요. 경매장에는 사장님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시험 잘 나오고요. 3번 정답. 4번에 차순위 뽀뽀하자 차차하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없다. X. 자, 5번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인데 중개 대상물이 경매장으로 나오게 되면 경매 대리 대상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 대상물이니까 대리할 수가 있다 하셔야 돼요. 없다가 웬 말입니까? 있다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정답? 3번 정답. 자, 9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차순위 신고는 뭐죠? 아깝게 떨어진 거예요. 1등하고 차이가 입찰 보증보다 차이가 적게 나요. 아까워. 1등이 돈 안 내면 차순위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쓴 가격대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아까워야 되는데 입찰 보증보다 차이가 더 나버리면은 아깝지가 않아요. 입찰 보증보다 차이가 더 나버리면 차순위 신고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뺀 가격, 최고가에서 1등 가격이죠. 그래서 보증보다 차이가 적게 나야 되니까 보증을 뺀 금액, 요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보증보다 차이가 적게 나죠. 최보 뺀 가격, 요 외우실 수 있으시면 외우셔도 됩니다. 최보 뺀 가격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최보 뺀 가격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계산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사례형으로 계산. 오케이. 그래서 최보 뺀 가격 일단 O 되는 것이고, 자, 2번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인은 대리인으로 등록 1년 이내에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맞겠죠? 경매교육을 1년 내에 받으셔야 되고. 자, 3번요. 경매 대리 관련해서 설명서, 물건 설명했다는 확인 설명서, 사건 카드에 철회해서 5년 보관하거든요. 맞습니다. 철호야. 김철호, 박철호, 최철호, 이철호, 철호. 철회해서 5년 보관. 자, 4번.
매니지령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본인의 경우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X. 자,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지방 법원 물건이니까 누구한테 대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지방 법원장이 됩니다. 행정처장 하면 X가 되겠어요. 지방 법원장에 등록하고 행정처장은 뭐 하시는 분이냐?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하시는 분이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가서 경매 교육을 받는 겁니다.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 지방 법원장에게 등록하는 거예요. 지방 법원장에게. 그래서 4번 X. 자, 사건 카드 5년 보관.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보실게요.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중개업 등록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요거 맞아요. 중개업을 하면서 대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개업을 못하는 순간 대리업도 못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업무 정지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 대리업도 업무 정지가 됩니다. 중개업을 휴업을 했죠. 그 기간 동안 대리업도 업무 정지. 요거 등록이 취됐죠. 요거 등록도 취되고, 요거 폐업을 했죠. 폐업하면 요것도 등록이 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등록 안 하면 이거 할 수 없다.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등록은 중개업 등록은 중개업의 등록관청 시군구청에 가서 하고 대리업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한다. 맞는 말이고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년 내에 법원 행정처장님이 지정하는 교육관 가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맞겠죠? 뭐 4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업무 보증요. 보험 드는 거. 보험을 들어야지 대리업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보험 들어야지 경매에 관한 대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요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나 중개업의 등록 요건은 아니에요. 중개업에도 경매와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개업은 보험을 들어야지 중개업 등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개업은 등록을 먼저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개업은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번호 가지고 보증 설정하는 거고 대리업은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대리업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업은 보증이 등록의 요건이 되는데 중개업은 등록의 요건이 아니에요. 등록한 다음에 등록번호가 있어야지 보험을 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중개업 등록 요건은 뭐 있어요? 개인 사업자 등록할 때는 자결사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사무사 확보해야 되고 실무교육 봐야 되고 중개법인 사업자 등록하려면 목자 대임사, 목적이 14조, 자, 원금 5천 이상, 회사나 조합,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대표자 제외하고도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임원, 경영이들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사무사 확보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증은 없어요. 그래서 중개업에는 업무 보증이 등록 요건이 아닌 겁니다. 등록 번호가 나와야지 보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냐?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업무 보증은 중개사무소 등록 요건이다. 요 말이 틀렸다는 거.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5번은 맞겠죠. 중개업의 등록 결격사유하고 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그렇죠? 중개업의 등록 결격사유 기억나십니까? 미피피파, 잽잽잽, 2번 33 취소 3년 정지기간 경영진 중에 한 명으로 결격된 자가 있는 중개법인. 여기는 결격사유 5개밖에 없어요. 등록 취소 3년, 다음에 정지 그거 하고요. 뱀 2마리 푼 거 입찰 방해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요. 뱀 경매장에 뱀을 2마리 풀어서 입찰 방해 확정 판결되면 2년간 대리업 등록이 안 됩니다. 뱀 2마리 풀었다 입찰 방해죄라는 것은 여기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 4번이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문제 아주 기본적이고 꼭 보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혹시 틀리신 문제가 있다면 꼭 반복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